네, 오늘은 내마녀가 심수를 부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미국장은 좋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좋을까요? 근데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경험적으로도 그 만기일만큼은 어제 뉴욕이 올랐냐 안 올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우리 12월 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았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았던 적이 있었죠. 공짜밥이 좋기는 한데라는 게 오늘 만약에 이 밥값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시장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시장 좀 맞추기도 어렵고 업종이나 이제 종목적으로 보니까 또 속은 편해요. 사실은 뭐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근데 또 그럼 또 뭘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리 좀 예고하자면 일단 제가 최근에는 약간 좀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좀 디테일에 집중을 하고 약간 좀 이제 트레이딩 종목 위주로 하는데 제가 좀 이제 1월부터는 정말 좀 약간 좀 새로운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 또 묵혀갈 종목과 또 트레이딩할 종목을 어떻게 이걸 좀 잘 조합을 해볼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현재까지는 여전히 좀 디테일에 집중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을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코스피 차트 먼저 보고요. 자, 이거 어제 여러분들 뭐 이제 뉴욕 증시의 그 급등을 또 이제 기대했을 때는 또 오늘 또 엄청 오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역시 이제 항상 기대가 크면 좀 실망하죠. 어제 코스피가 이제 음봉을 나타냈는데 자,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3,001포인트 살짝 3,000에 걸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뭐 사실 2,900도 깨지고 2,800도 위협 받았습니다만 적어도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900을 하단으로 놓고 3,000을 상단으로 놓는 요 사실은 박스권 시나리오가 지금 사실 10월 이후부터 계속 지금 이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이제 올랐을 때 3,000을 뚫어버리니까 과연 이게 안착을 할 수 있을까? 또 지난 두 달 동안에는 코스피가 사실 3,000이 상단 아니었어? 뭐 사실 이런 심리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도를 또 내놓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제 좀 힘이 빠지면서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서 또 한번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게 하나 있죠. 제가 코스피의 분봉을 제가 이제 연속으로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자, 전약 후강, 전약 후강, 전약 후강, 전약 후강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저께 이제 좀 전약 후강에 조금 이제 기세가 좀 누그러지나 했더니 어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반전이 일어났죠. 전강 후약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코스피가 이제 3,000을 뚫어버리니까 여기서 돌파해서 이제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만치 오지 않았느냐라는 심리가 일단은 좀 이제 작용이 되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만기일은 오늘 정말 뭐 좋은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안 좋을까? 이런 거 아니면 좀 변동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건데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마녀의 심술이잖아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누군가가 심술을 부린다면은 이제 그게 내마녀가 아니라 이제 외국인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외국인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볼게요. 자, 일단 12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일별 코스피 매매 동향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일마다 이제 또 뜯어서 보는 것도 지금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요. 일단 외국인이 그 12월 들어서 이제 코스피를 2조 1,1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별로 딱 뜯어 보니까 12월 초에는 굉장히 강한 매수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매수 규모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게 좀 보이죠. 자, 그쵸? 그러니까 12월 초만 하더라도 이거 외국인이 드디어 기환했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기대감을 가졌더라면 만기일이 이제 다가오면서 어제는 이제 순매도, 이제 장 초반에는 매수였다가 장 막판에 이제 매도로 이제 전환을 한 요런 이제 추이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왔는데 외국인이 정말 만기일까지 코스피를 정말 뜨겁게 사줬느냐라고 따져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일단 하나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또 일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확실히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이 둔화됐는데 이 선물 쪽은 사실 12월 7일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좀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12월 누적으로 선물을 지금 1조 8,400억을 샀는데 아까 코스피가 2조 1,000억이었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과 파생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확대하면서 뭐 선물 매매를 포지션을 키우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걸 웩도독이라고 하죠.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꼬리에 지금 이 포지션이
훨씬 더 지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12월 시장을 여러분들께 점검해드리면서 요즘 외국인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네. 뭔가 의도가 좀 보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저는 이 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심증이 좀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어떤 외국인의 이 일별 매매 동향 또 이 현선물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월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가 3,000을 회복해줘서 우리가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우리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물론 뭐 굳이 안 빠져도 될 시장이 오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오늘 시장 안 좋겠네 싶은 장이 의외로 좀 크게 올라서 끝난 적이 한 2번 이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승에서 외국인들이 이 선물 포지션을 굉장히 확대해서 지수를 끌어당겼다라는 거 제가 그때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추이와 일별 지수 추이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론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쨌건 12월에 우리 시장에서 뭔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어떤 지수 때까지 지금 끌어다 당겨놨다라는 추론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역시 코스피 3,000포인트 구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론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12월에 의외 좋은 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12월에 현선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코스피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지수대까지 갖다 놨다면 오늘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반작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지금 외국인이 9월 이후에 9월 만기죠. 그러니까 9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어제까지 누적으로 선물을 무려 이제 3조 원 이상을 지금 쌓아놓은 상황이고, 그 12월만 1조 8,400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전매가 나오느냐, 청산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선물을 더 사갖고 롤오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만기일 이후의 시장 방향, 연말에 정말 이제 산타가 썰매 타고 올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한발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체크해 볼 게 뭐냐면 12월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2조 1,000억을 샀죠. 그런데 전기전자는 무려 1조 7천억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어떤 이 반등의 1등 공신이 IT였고 외국인인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정말 전매 이제 청산이 나오느냐, 이 부분하고 그동안 12월에 정말 공격적으로 샀던 이 전기전자 쪽에서 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손으로 팔던 매도가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두 작용이 위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12월에는 우리는 의외로 강한 장을 경험을 했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요게 만약에 반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의외로 12월에 이제 연말까지의 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요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의 12월에 의외의 어떤 상승을 즐기셨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뭐 시장에 뭐 무리하게 뭘 좀 들이대거나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런 어떤 좀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좀 만기일을 한번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물도 롤오버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때도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조 8,400억에 3조가 넘게 쌓이, 그때는 일부였는데 네. 그게 이제 매수를 확대했죠. 근데 12월에 분명히 지금 2조 원 가까이를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샀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한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내년을 대비한 정말 이런 어떤 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인지, 아니면 12월에 이 단기적으로 어떤 우리 시장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지션이었는지가 오늘 드러나는 하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의외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2월 지금까지 시장 상승도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어떤 강한 상승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반작용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 그걸 이제 특히나 그 변동성이 나온다면 역시 또 외국인 때문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정도로 좀 오늘 만기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 마감 때까지 오늘은 좀 뭔가 뭐 마감 때까지 볼 거면 있네요. 아침 점심 뭐 마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오늘 얘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차장님께서 잘 풀어주셨고요. 이렇게 뭐 시장 얘기뿐만 아니라 포트나 계좌에 대한 상담도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022-4822, 022-4822로 전화 주시면 조성우 차장에게 직접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 얘기로 저희가 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나리오를 좀 네. 짜주셨어요. 그거는 세 잘 개로. 맞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여전히 전략적으로 유효한 건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네. 지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예측이나 전망은 사실 제가 아직은 좀 흐릿해요. 그래서 뭐 시장의 방향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때그때 시장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맞아요. 그러니까 동조화되는 거, 역동조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차별화되는 게 어제도 뚜렷하게 나타났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의 뭐 기본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지금의 기분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창진 아나운서님이 오늘은 기분이 어떻다 그러면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분을 대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기분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 기분은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에 좀 집중해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일단 시장의 상승 조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시장과 동조화되느냐 역동조화되느냐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와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 거꾸로 따라가느냐 걔들과 상관없이 가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사실 제가 저렇게 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어제도 고스란히 나타났고요. 지금 뭐 하여튼 며칠 정도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시장의 어떤 좀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또 기분이 달라지니까 그때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이제 다른 기분이 어떤지 또 이제 파악해서 가지고 올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어제 보여드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어제 코스피하고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역시 동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IT가 쥐고 흔들잖아요. 그렇죠? 요 화면 보시면 어제 하루만 놓고 봐도 자, 위에가 코스피고요. 아래가 삼성전자예요. 그냥 똑같잖아요. 뭐 위에가 삼성전자고 아래가 코스피라고 말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할 만큼 똑같이 동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IT가 그래서 시장을 틀어쥐고 있는 거고 오늘 이제 외국인이 IT나 선물 쪽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동조화. 그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동조화 쪽이 이제 확실히 이제 어제 코로나 이제 수혜주가 역동조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잖아요. 자, 장 초반에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쭉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니까 밑에 게 이게 ECS입니다. ECS 우리 갖고 있죠. 트레이딩 종목으로 ECS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수혜주는 지금 정확하게 역동조화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시장이 올랐는데 뭐 왜 IT는 빠지고 왜 코로나 수혜주가 올랐느냐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에 동조화되느냐 역동조화되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그때 빨간불을 켰는데 왜 얘가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조화와 역동조화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NFT 메타버스는 좀 시장과 상관없이 차별화되는 그냥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아래께 위메이드예요. 이 위가 코스피고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뚜렷게 동조화 역동조화 아니고 위메이드는 그냥 어제 장초반부터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지갈길 쭉 가잖아요.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 요거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실 때 동조화되는 쪽,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베팅하신다고 역시 IT가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취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뭐 예를 들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만기일이라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조정받는 거 아니면 역동조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위메이드처럼 뭐 그래 뭐 시장이야 뭐 가든지 말든지 뭐 나 내 거 한다 싶을 때는 NFT 메타버스 쪽 이 시나리오가 아주 잘 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제가 요 시나리오 어제 피카 한비소프 때 어제 강한 흐름은 못 보여줬다는 게 오게 T일 뿐인 것이지 요 시나리오 지금 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0점을 조정할 거예요. 0점을 좀 더 조정해가지고 종목 쪽도 조금 이런 쪽에 좀 정확하게 좀 맞아 들어가는 쪽으로 미세 조정을 분명히 좀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 수혜주들이 올랐는데 우리 ECS 갖고 있잖아요. ECS도 한번 이제 에이스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예, 좀 올라가는 갑자기 막 상한가도 맞아요. 가고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7,000명 딱 찍었죠. 7,000명 찍어서 오늘 아침에 그래도 코로나 수혜주가 올라가겠다 했는데 지수도 같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좀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 넘어갔고 뉴욕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침에는 같이 올라갈 거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고 했는데 어제는 IT가 아니라 이쪽을 선택한 게 맞잖아요. 그리고 어제 장 막판에 더 이제 상승세가 강해지면서 또 일부 또 종목들은 또 상한가에 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기일에 대한 어떤 관망세가 의외로 크다면 이런 쪽이 한 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좀 예스를 해드리자면 어제 EC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이제 8% 이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요걸 이제 제가 일단 목표 가격을 7,700원 잡아드렸잖아요. 네. 7,700원 잡아드렸으니까 그대로 갈 거고요. 뭐 선절가 뭐 6,000원 유지했는데 뭐 선절가를 뭐 위협하거나 이렇게 불안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IT가 워낙에 수급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안 왔다 정도일 뿐이지 굳이 빠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ECS는 사실 뭐 좀 추가적인 상승이 여전히 가능하고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런 관점에서 ECS, AS 드리고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야, 할 얘기 다 했다. 야.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 네.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